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명진입니다. 그룹이 분가하고 새롭게 생겨서 9년이 지났는데요. 9년이 지난 기수를 보니까 80기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어느새 1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이 MBA를 거치고 또 성공자로도 거듭나고 또 누군가는 MBA를 들었지만 뭐 사업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이 소중한 시간 내셔서 이 주말에 이곳에까지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시간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오늘 강의를 준비하시는 모든 강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메나테크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또 사업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올여름은 어느 때보다도 무더위가 굉장히 길었던 것 같고요. 최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아침 저녁으로 보면 약간 선선한 기운이 도는 것 같아서 길고 길었던 이 무더위 보내신다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새벽에 정말 너무 고맙다. 이 계절의 변화는 진짜 변함없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메나테크를 한 지 만 19년이 지나고 이제 20년 차 막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메나테크의 내용들을 곁들여서 우리 그룹이 어떻게 또 만들어졌는지, 메나테크는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왔는지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제일 첫 번째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은 것은 꿈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메나테크를 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을 했고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장소에 오신 분들도 내가 왜 메나테크 사업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한다라면은 굳이 이 자리까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이 골프라는 운동을 좋아합니다. 골프 선수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가 한 명 있는데요. 박세리 선수입니다. 이 박세리 선수가 골프 하는 동안에 수많은 우승을 했고요. 정말 기록적인 이 골프 선수입니다. 그분이 그랜드슬램을 달성을 하고 나서 하신 인터뷰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골프를 하면서 모든 꿈을 다 이루어냈다고. 꿈을 다 이루고 보니까 골프를 계속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이유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거의 대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육아에 바빠서 그쪽으로 많이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고 보니까 절친한 친구분들하고 동료들하고 그냥 편안하게 명랑 골프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 선수가 꿈이 있었을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운동을 했지만 꿈을 다 이루고 나서 꿈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다. 나도 메나테크를 하게 된 이유가 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오는 모든 분들이 왜 메나테크를 해야 하는지 각자의 이유들을 좀 잘 발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왜 메나테크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가졌냐면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게 된 이유는 우리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진짜 가난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가난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나는 커서 돈 많이 벌어야지, 부자 돼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학창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다 오고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1년, 2년 차를 보내고 나니까 돈 많이 번다고 하는 것이, 부자 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체감을 하게 됩니다. 겨우겨우 삶을 살아가는 와중에 2006년도 9월 달에 메나테크라고 하는 정보를 처음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메나테크를 처음 듣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고요. 이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이게 만병통치약이야? 세상이 만병통치약이 없는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만 19년 전에. 그 생각으로 끝을 맺었다라면은 메나테크하고 인연이 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보를 주신 분이 만날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공부해 봐야 된다고. 이거 알아봐야 된다고.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를 저도 나와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있었던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새로운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과학자들에 의해서 새로운 영양소가 발견이 되었구나. 그 영양소를 통해서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졌네? 근데 이 제품이 굉장히 특별하네? 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순간, 그럼 이거 돈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요. 메나테크의 보상 플랜을 공부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만 있다라면은 내가 그토록 갈망했었던 이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만 19년 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20년 차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저는 웬만한 꿈은 다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마음속에 꿈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돈에 대한 꿈이 있었지만 각자의 꿈은 다 다릅니다. 시간의 꿈을 가질 수도 있고, 친구의 이 꿈을 가질 수도 있고, 각자의 꿈들을 이룰 수 있는 도구의 역할로 메나테크라고 하는 이 사업이 충분히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서 메나테크 사업이 괜찮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오늘 이 전체적인 강의 MBA를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이 화면은 그래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파란 그래프랑 밑에 있는 빨간 그래프. 이 그래프는 메나테크의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매출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급작스럽게 올라갔다 급작스럽게 떨어지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이거 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있었는지 메나테크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메나테크는 1994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이에요. 그렇게 오래된 기업이야? 근데 나는 왜 처음 듣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 라는 생각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회사는 TV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메나테크를 듣지 않는다라면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게 50년이 되어도 100년이 되어도 못 들을 수 있어요. 어쨌든 메나테크 회사가 31년이나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탄생이 되고 그 기업들이 5년, 10년을 넘어가는 회사들 많지 않아요. 5년, 10년 지나지 않고 부도나는 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메나테크가 이미 30년이 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건실하게 잘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나스닥에 상장이 됩니다. 지금도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2003년도의 기점으로 보면 매출이 급작스럽게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MIT라고 하는 전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이 있는데, 이 공과대학에서 2003년도에 10가지의 신기술을 발표합니다. 이 10가지의 신기술은 어떤 기술들이냐면, 이게 세상에 상용화가 되어 나오면 세상이 바뀌어질 것이다 라고 예견될 만한 어마어마한 기술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로 글리코믹스가 선정이 된 겁니다. MIT 공과대학에서. 우리 회사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MIT 공과대학에서 이 내용을 발표한 거예요. 글리코가 앞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글리코로 제품을 가지고 있는 메나테크라고 하는 이 회사의 제품이 날개도 튄 듯이 팔려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었던 주가도 이때 폭등을 하게 됩니다. 주식이 100배가 올랐답니다. 이때. 야, 엄청납니다. 이때 메나테크를 미리 알았다면, 주식이라도 조금 살았으면 100배를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성장기가 이 시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06년도에 전 세계 매출액이 연간 4,500억이 될 정도의 최고의 정점기에 도달이 되죠. 바로 제가 최고의 정점기에 있었던 2006년도 9월 달에 메나테크 정보를 듣게 된 겁니다. 이 뒤에 떨어지는 이 그래프를 미리 알았다라면은 과연 시작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선뜻 시작을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때 분위기가 한껏 고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한 것이 어쩌면 저한테는 하나의 또 운이었을 수도 있겠죠. 2006년도 9월 달에 메나테크를 만나고 2007년도 3월 달에 우리 회사의 본사, 미국 달라스에 본사가 있는데요. 미국 본사에 갔을 때 찍어온 사진입니다. 이게 20년 전의 모습
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면 지금이 더 젊어 보여 이런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더라도 좀 우울한 시점이었습니다. 제 인생 일대에서 가장 우울한 시기였습니다. 사업을 해서 실패해가지고 그나마 돈 벌고 싶었는데 그나마 있던 돈도 다 날려버리고 빚밖에 없었던,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메나테크를 제가 만나게 된 거거든요. 이 뒷배경을 놓고 사진을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본사에 가면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가면 메나테크 사업을 해서 이미 성공하신 분들, 우리 여러 가지 직급이 있는데요. 그 직급 중에서 PD라고 하는 직급이 있습니다. PD라고 하는 직급이 성공자로서의 첫 번째 인정받는 직급인데 이분들이 다 PD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이었어요. 명예의 전당에 사진이 걸려있는 분들이 정말 많았던 겁니다. 저는 빚만 가득 안고 있었던 그런 입장에서 이제 막 메나테크를 만났고 메나테크를 통해서 나도 한번 돈 많이 벌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미 성공하신 분들을 보니까 저한테는 너무너무 이분들이 부러웠었어요. 나도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인데 이분들처럼 내가 PD가 되어서 명예의 전당에 우리 사진을 걸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기 가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 사진도 여기 한번 걸어봐야지 라는 그런 꿈을 조금씩 키워나갔었던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예의 전당 옆 공간에 가면 밀리언 달러 클럽이라고 하는 메나테크 사업을 통해서 100만 불 이상의 소득을 획득하신 분들을 동판에다가 이름을 기재를 해가지고 액자 2개에다가 걸어놨더라고요. 100만 불이면 지금 환율로 따지면 13억, 14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나한테 그 돈이 있으면 내가 지금 빚지고 있는 것도 다 갚고 아이들 키우는데도 크게 고민 없이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텐데, 아까 PD라고 하는 그분들도 너무너무 부러웠지만 이분들은 정말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액자의 맨 귀퉁이에 보면 이 한 자리가 딱 비어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빈 공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대부분의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내 이름 여기 넣으면 진짜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를 장식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지금은 메나테크가 27개국에 오픈이 되어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 당시에는 16개 나라의 지사가 있었었고요. 16개 나라에서 메나테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 행사 중에서 시상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분이 어떤 상을 받으시냐면 16개 나라에서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들 중에서 가장 사업을 잘하는 사람으로 선정이 되어서 무대에서 이 트로피를 받고 있는 모습을 저는 저 뒤에 객석에서 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한국 분이셨는데 도대체 저분은 어떻게 사업을 하셨길래 전 세계에서 1등이 되셨을까? 저분은 연봉은 얼마나 벌고 있을까? 사업은 어떻게 진행했을까? 여러 가지 많은 궁금증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을 한번 받아볼 수 있다라면 정말 영광스러울 거고 돈도 많이 버는 것은 뭐 당연히 따라올 거니까 진짜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수많은 자료를 보게 됩니다. 우리 회사도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회사인데요. 우리 국내에 건강식품을 취급하는 회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건강식품을 취급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거 한번 먹어봐라 저거 한번 먹어봐라 수도 없이 많이 권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오는 사람들마다 자기네 제품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량식품 사장님들도 자기네 제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판국이기 때문에 다 자기네 제품 좋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메나테크 이야기를 우리가 고객들한테 한다 하더라도 고객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야, 다 좋다라고 그래 라는 정도밖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많은 데이터를 보기 이전에는 제품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 부분보다는 글리코 영양소는 독보적인 제품이야 라는 정도만 가지고 있었는데 더더욱더 제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데이터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위에 있는 내용은요 그냥 사례집이에요. 이거 먹고 좋아졌다라고 하는 내용들. 이 사례집은요 건강식품 취급하는 회사에 가보면 다 있습니다. 사례집은. 그런데 메나테크는 특별한 이유가 이 사례를 뒷받침해주는 임상 데이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건강식품은요, 임상 데이터를 안 내도 되는 회사입니다. 제약회사는 반드시 임상을 내야 됩니다. 이 약을 어느 정도 먹으면 해롭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건강식품은 그런 게 없어요. 임상을 내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맨하탄은 그걸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이 회사는 굉장히 특별하다. 제품이 다른 회사들하고 차별화가 되어 있다. 믿을 만하다. 누군가한테 소개를 하더라도 최소한 욕 들어먹지는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즈음에 한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수호라고 하는 건강식품 자체가요, 이 불량식품으로 막 언론에 나오고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은 못 믿어. 건강식품은 이런 것들 팽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은 최소한 그렇게 욕 들어먹지는 않다. 믿을 만한 제품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미국을 처음 다녀오면서 회사에 대한 확신, 제품에 대한 확신, 사업에 대한 확신, 사업의 크기, 기타 등등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100%, 200%, 300%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의 그런 믿음과 확신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제가 19년, 20년 이렇게 비즈니스를 진행을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미국에서 보고 들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갔다 오지 그분들이 갔다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각은 똑같았습니다. 야, 다 좋다라고 그래. 그렇게 좋으면 죽는 사람도 없을 거야. 그렇게 좋으면 너나 실컷 먹어.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너 성공하면 그때 나 찾아와 라는 이야기도 들렸었고요. 속으로는 네가 해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 내가 성공해서 꼭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부했었지만 그 중에서 누군가는 그렇게 좋으면 한번 먹어볼게 라는 고객이 있었었고요.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사람들도 그 중에서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고객 관리하고 그분들과 같이 비즈니스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첫 번째 성공의 직급인 PD라는 직급을 성취를 해서 무대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았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아주 귀한 사진입니다. 제 모습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 와이프는 저때 제일 날씬했던 시기였고요. 저 시기로 언제 돌아갈까? 아마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PD가 되고 나서 미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가니까 우리 부부의 사진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미국에 갔었을 때 그 노란 잠바 입고 이 성공자분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될 수만 있다라면 진짜 좋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그곳에 우리 부부의 사진이 걸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생각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감이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좋았던 분위기가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급상승하던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됐는데, 내리막길을 걷게 된 이유, 그 첫 번째는요, 25개나 되는 회사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맨하테크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무효를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들어옵니다. 우리 엠브로투스라고 하는 제품에 정말 많은 특허를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 유일한 제품이기도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이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특허에 걸려 있어서 못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특허를 무효를 시켜야 되는데 왜 이 특허를 무효를 시켜야 되느냐, 그 내용에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엠브로투스라고 하는 제품에는 원료로 어떤 원료를 썼느냐 하면, 한국은 인삼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왔잖아요. 인삼이 왜 좋으냐 보면 엔삼 안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이 있습니다. 네, 사포닌, 진세노사이드, 이걸 추출해가지고 그걸 먹잖아요. 엠브로투스에는 그러한 중요 성분들, 정말 귀한 그 자연계 속에 들어있는, 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들을 추출해 온 거예요. 그것을 최적의 배합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엠브로투스라는 제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그 원료가 자연계에서 왔잖아요. 어떻게 자연계에 존재하는 그런 성분들을 한 회사가 독점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무효를 시켜야 돼 라는 이야기, 들어보면 일리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 소송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분위기가 뒤숭숭하게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메나테크는 특허 소송에서 지게 될 거야. 그럼 수많은 회사들이 유사 제품들을 만들어낼 거고 막 덤핑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메나테크 회사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거고 결국은 회사 문 닫게 될 거야. 회사 철수하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MBC라고 하는 방송사에서 메나테크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내용들을 내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이 건강식품 회사이다. 어떻게 건강식품이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이 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 두 가지 악재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메나테크 사업은 이제 끝났어. 메나테크 철수한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와서 매출이 급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드시던 고객분들도 이제 그만 먹겠다라고 하고요.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도 이제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내용들 때문에 계속적인 내려막길을 걷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이때 남아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에서 두려운 마음도 있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첫 번째 미국 가서 봤었던 제가 직접 보고 들었었던 그 확신, 그 믿음, 언젠가는 이 내용들이 바로잡아질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나는 어차피 메나테크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작을 했으니까 나는 이곳에서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냥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개편을 해보자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공간에 오면은 의사, 약사, 한의사, 전문가 선생님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 제품이 아주 특별한 제품이다 보니까 의료인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 제품을 병원에 환자들한테 취급을 하려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주로 제품, 질병에 대한 강의가 거의 80% 90%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강의를 듣고 주변의 사람들을 떠올려보면 누가 먼저 떠오르냐면 암 환자, 어디 몸이 안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환자 위주의 비즈니스, 판매 위주의 비즈니스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게 과거의 초창기의 비즈니스 형태였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봤을 때는 판매는 무조건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판매만 해서는 이 사업은 한계에 부딪혀. 언제까지 팔 거야?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일정한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고 나면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해야 되는 거고 이 안정적인 매출을 근간으로 해서 안정적인 소득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만들어졌을 때 시간의 자유를 가질 수가 있는데 계속 판매만 해서는 이게 한도 끝도 없어. 그래서 교육을 바꿔야 돼. 교육을. 그래서 바꾸게 된 것이 사업자를 키워내자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할 수 있는 사업자들. 우리 사업을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 피라미드로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까지 오기에 많은 고민을 하고 오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갈까 말까. 근데 어쨌든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내용을 쭉 들어보면 이걸 알고 나서 안 하는 사람 저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오해를 가지고 그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알고 나면 마음이 다 달라집니다.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내용을 바꾸자라는 생각에서 사업자를 키워내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MBA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2008년도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2008년도면 굉장히 오래된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많은 사업자들이 양성이 됩니다. 그리고 MBA를 마치고 나면 나도 한번 사업을 해볼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PD는 어떻게 하면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세미나를 2009년도부터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게 고 PD 세미나입니다. 이 두 가지의 프로그램을 2008년도, 2009년도에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의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한 명 한 명의 사업자들을 제대로 양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고객 100명보다는 사업자 한 명, 제대로 된 사업자 한 명이 훨씬 더 소중했었으니까 한 명 한 명한테 최선을 다해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해옵니다. 그렇게 해서 끝도 없이 추락하는 이 시기에
제 비즈니스는 조금씩 상승을 하게 됩니다. 제가 2007년도 가을에 원타임 PD를 처음으로 성취를 했었는데요. 2008년도 가을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브론즈 PD라는 직급을 성취를 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 2년이 지난 2010년도 가을에 실버 PD라고 하는 직급을 성취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역으로 조금씩 성장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도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마치 나의 핑계, 이유거리인 것처럼 내가 안 되는 이유도 요즘 경기가 힘들어서 어쩔 수가 없어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나약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어떻든 나의 하기에 대부분의 것들은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2010년도 한국에서 진행된 내셔널 컨벤션이라고 하는 행사에서 한국에서 그래도 가장 사업을 잘하는 사람으로 선정이 되어서 한국에서 최우수 사업가상을 받게 되었고요. 2011년도에 다시 미국에 갔을 때 전 세계인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서 전 세계 최우수 사업가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길고 길었던 이 특허 분쟁에서 맨하튼 회사가 2012년도에 승소를 하게 됩니다. 특허 소송이 붙어 있었던 여기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었어요. 이겼다라는 겁니다. 특허권을 보장을 받게 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맨하튼 문 닫고 철수할 거야. 나도 맨하튼 못 믿겠어. 사업 그만할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특허 소송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마음이 별로 안 좋더라. 한편에서는 기뻤었지만 떠나간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 한편에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뭐 어쩔 수가 없었던 일이죠. 한편에서는 그래 언젠가는 바로잡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또 행복했었죠. 근데 계속적인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계기는 2013년도입니다. 2013년도 봄에 클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한국에 도입이 됩니다. 이전에는 클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장소에 오신 많은 분들이 클린은 이미 해보셨거나 아니면 한번 해보라고 권장을 받고 계실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2013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한국 맨하튼가에서 가장 베스트셀러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매출이 반등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국 맨하튼가의 매출 한번 보면 2012년도에 연간 매출액이 256억이었습니다. 근데 2013년도에 클린이 도입이 되고 나서 2013년도에 매출이 464억입니다. 100% 성장을 해냅니다. 100%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요. 클린 프로그램이 그만큼 많이 기여를 해준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국의 매출이 상승이 되는 이 즈음에 전 세계 매출도 다시 상승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2013년도 이해에 저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골드 PD를 성취를 하고요. 2014년도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PPD라고 하는 전 세계 최고의 직급을 성취를 합니다. 그리고 2014년도 이해에 밀리언 달러 클럽 그 빈자리 한 군데 내 이름 걸어보고 싶다라고 마음을 가졌었는데 8년이 지난 2014년도 12월 달에 밀리언 달러 클럽 멤버가 되었습니다. 저는 8년을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많은 꿈들을 일궈내게 됩니다. 그 중에 사업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꿈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우리 그룹을 이러한 그룹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요. 우리 그룹의 사업자분들께서 그 명칭을 해피하우스라고 명칭을 붙여줬습니다. 저는 이 해피하우스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 공간에 오는 그 자체가 즐겁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맨하튼을 선택해서 여기에 오는 이유 중에서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공부하러 오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업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공간에 오시거든요. 근데 이 공간에 와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적응이 되기까지는. 주변의 사람들을 좀 알아나가기까지는. 그리고 이 공간에 왔었을 때 아직까지 갖춰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즐겁고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 공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저는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행복이 어디에서 올까? 저는 관계성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좋으면요,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라도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요. 마치 학교 다닐 때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학교 공부하러 가겠지만, 많은 학생들은요,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것보다는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겁니다. 도시락 까먹으러 가는 거고요. 그 즐거움 때문에 학교 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 즐거움이 저는 이 공간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오는 그 자체가 즐겁고,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을 보내다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많은 자유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들, 아는 게 없든 말을 잘 못하든 그런 거하고는 별개로 모든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 공간에 오시면 다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밑받침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년, 2년, 3년, 4년, 5년을 보내다 보면은 다 이 공간에 오는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그 생각에 동조해 주시는 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2016년도 8월 5일 날 지금의 그룹인 글로벌 리더스 그룹을 창립을 하게 됩니다. 만 9년이 지났고요. 이제 10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요 소수의 인원들이 2016년도에 모여서 그룹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우리 그룹에 PD라고는 단 8명 있었습니다. 이 소수 정예 요인들이 모여서 즐겁고 행복하게 비즈니스를 전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매출을 상승을 시켜내면서 1년, 2년, 3년을 보내왔는데, 절대절명의 위기가 우리한테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코로나였습니다. 2020년도 봄에. 저는 방송의 여파보다는 이게 저한테는 더 위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우리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못 모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 금지, 5인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금방 끝나질 않았잖아요. 수년을 시간을 보내옵니다. 이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모이지 못하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할까? 항상 그래서 위기 속에는 기회라는 녀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해냈던 것이 방송이었습니다. 유튜브 방송. 못 나오니까 집에서라도 좀 방송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1회 유튜브 찍었을 때 모습입니다. 저희 집에 모여서, 방송 장비도 별로 없어가지고요, 컴퓨터 그 카메라 대체를 했었었고요. 이게 또 방송을 내보내다 보니까 빛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창문 막 이불 갖고 나와가지고 빛 다 차단하고, 이거 보세요, 이거 은박지. 조금 얼굴을 좀 밝게 내보내기 위해 가지고 은박지 갖다 놓고 막 그렇게 했었던 것이 첫 번째 유튜브였습니다. 이렇게라도 코로나 끝나기 전까지는 유튜브 집에서라도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시작했었던 유튜브가 우리의 사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나와야지만 강의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안 나와도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지금의 이 내용도 실시간으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간에 직관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되지만, 난 정말 못 나와, 어쩔 수가 없이 나가고 싶어도 못 나와, 이런 분들은 집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죠. 외국에서도 강의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한 번 듣고 끝나지도 않습니다. 나는 한 번 들었더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녹화가 되기 때문에 2번, 3번, 10번도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방송도 접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방송 때문에 사업이 더 성장을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죠.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줌 미팅도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옛날에 네트워크 사업을 하던 때와 지금의 네트워크 사업은 완전히 문화적인 부분에서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룹의 리더분들께서 최초에 MBA와 고 PD 세미나, 이 두 가지의 교육 프로그램만 갖추고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부분별로 필요한 교육 시스템을 장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누구라도 이 공간에 와서 배우면 다 해나갈 수 있는 교육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거예요. 강의를 들어보면 나는 아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말도 잘 못해요. 나는 장사 같은 거 한 번도 해보지 못해가지고 잘 판매도 못해요. 누구한테 가서 이걸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난 나이도 별로 나이도 이제 많아가지고 좀 지금은 늦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다 그냥 핑계입니다. 이 공간에 오면은 그런 것들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교육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이 중에 하나, 여러분 MBA를 마치고 나면 고PD 세미나라고 하는 이 장소에 여러분들 꼭 한번 와보세요. 이게 다음 주에 진행이 됩니다. 1박 2일이에요. 전국에서 맨하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충청도 덕산에서 모여서 어떻게 하면 PD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박 2일 동안 세미나를 합니다.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서도 들어오고요. 여러분 PD라고 하는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한번 1박 2일 시간을 투자해서 하셔가지고 꼭 한번 참석해보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우리 그룹의 비전과 미션입니다. 우리 그룹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면 건강, 재정, 즐거움을 함께 만들어가는 그룹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건강해지고요. 재정적으로도 풍족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매일매일의 즐거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사업자들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이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자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 숙제 중에서 첫 번째 숙제가요, 원칙과 정도를 지키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얼마나 건강한 사업인지를 알리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일을 얼마나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합니까? 누구를 손해보게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단계 피라미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대부분이고요. 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선뜻 이렇게 발을 들여다 놓지 못하느냐 하면 주변에 지금까지 들려왔었던 소문들입니다. 그 소문들 중에서 가장 밑받침에 들어가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면 사재기입니다. 사재기. 사재기를 통해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재기를 해서 어떤 특정한 직업에 가는 거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돈이 좀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이번에 뭐 PD를 가고 싶어. 그럼 돈 주고 사면 PD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뭐 합니까? 내가 돈 주고 사서 내가 돈을 받으면은 차라리 안 넣고 그냥 가만히 있으나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사서 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터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었을 경우에 오히려 행복감보다는 피로감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불평불만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죠. 우리 사업은요,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1명, 2명,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였을 때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그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나의 것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실 때 여러분들 절대로 사재기라는 것은 하면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주변에 강매를 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게 그룹을 9년을 이끌어 왔습니다. 8명으로 시작했었던 우리 그룹의 명예 전당에 올라와 있었던 분들이 지금은 100명도 훌쩍 넘어갔습니다. 만 9년이 지났는데 10배 이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맨하탄을 통해서 꿈을 이루려고 여기에 시간을 투자를 하셨고요. 누군가는 1년도 안 돼서 여기에 명단을 올리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다시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제 모습,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사진을 보면서 분명히 사진을 찍기 때문에 웃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웃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모습을 보니까 한켠에서는 굉장히 진짜 우울하다. 아무리 웃으려고 하더라도 잘 웃지 못하던 이 시절을 생각하니까 한편에서는 굉장히 참담한 생각도 들었는데, 이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인생이 완전 맨하탄을 통해서 역전되어 있는 저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한편에서는 너무 맨하탄을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2018년도까지 꾸준히 미국 본사를 왔다 갔다 1년에 한 번씩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는 몇 년 동안 나가지를 못하다가 올해
정말 8년 만인가 미국 본사를 많은 사업자분들과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명예전당도 보고 밀리언 달러 클럽 또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요. 올해 갔다 온 사진을 잠깐 보여드립니다. 이게 2007년도 3월 28일에 제 모습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미국에 가니까 이 사진을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데 이 옷을 한번 입고 가볼까 라는 생각, 이 옷을 막 찾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뒤져도 옷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 옷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까 와이프도 모르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잊어버리고 미국을 갔는데, 아니 우리 심현진 목사님께서 이 옷을 입고 나오셔서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치밀하냐면, 보세요.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이렇게 맞추고 간 겁니다. 시계, 코디. 이분 나름대로 이 사진을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본인도 원래 미국을 처음 가니까 똑같이 저렇게 한번 의상 코디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제 첫 번째 미국 방문했을 때의 생각이 막 나서 한편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분은 원래 처음 갔지만 골드피디라고 하는 직급을 성취를 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제 처음 갔을 때 그런 마음까지는 안 들었을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밀리언 달러 클럽 판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옷을 잠깐 빌려 입었습니다. 그때 좀 기분을 한번 만끽해 보려고. 근데 이 밀리언 달러 클럽 멤버들에 보면 공통된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게 공통적입니까? 네? 미소? 미소는 그때하고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빈자리. 제가 19년 전에 갔었을 때 빈자리가 딱 한 칸 있어요. 밀리언 달러 클럽에. 저 자리에 내 이름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번에도 가니까 공교롭게 한 자리가 딱 비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자리에 내 이름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원래 미국 갔을 때 우리 그 회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와인 농장이 있는데요. 45만 평 이 대지에 와이너리 농장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와인을 생산을 해내는데요. 여기에 견학을 가서 와인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스테버 캠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많은 분들이 웃고 즐기고 그렇게 왔어요. 요즘같이 이 시국에 웃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없이 웃고 즐길 수 있는 이 공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룹에서 매년 여행을 준비를 합니다. 이 여행은 실버피디라고 하는 직급을 성취를 해내신 분들이 가는 여행인데, 원래는 프로모션을 진행을 해서 56명 정도 되시는 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로얄 패밀리 여행이라고 홍콩 마카오 여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원래 저희들이 묵는 호텔인데, 호텔을 검색하니까 이 호텔이 진짜 좋은 호텔이더라고요. 호텔 규모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이 호텔에서만 투어를 하더라도요 3박 5일이 뭐 금방 지나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호텔입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메나테크 사업은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충분히 이룰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도구의 역할을 메나테크가 해줄 수가 있고요.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잡으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 해피하우스 안에서 여러분들 꿈을 마음껏 한번 펼쳐나가기를 바라겠고요. 저 뒤로도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한 강사분들께서 네 분이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집중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 것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오늘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